제가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이 나온 날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온 날 여러분들한테 바로 실적 발표하자마자 그 바로 그냥 이거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날입니다. 그때 6% 이제 상승하고 있을 때 정도 였는데 이게 이제 실적이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상 실적을 크게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 과정에서 매출 인식을 좀 빨리 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상치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뭐 실적을 분석해 드리면서 예상치보다 약 한 20% 가량 좋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 드렸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036930 그죠? 이게 보면은 실적이 지금 매출액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3분기에는 조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약간 했었어요. 2분기에 비해서. 근데 이게 1472억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분기 실적이니까 매출율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좋게 인식이 됐었죠. 그러면서 영업이익까지 덩달아서 이제 좋아졌는데,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약 20%가량 증가된 그런 흐름이 나왔었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 또 분석도 착실하게 잘 해놨어요. 보니까 22% 상회했다 뭐 이런 얘기. 매출액 12% 22% 이게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실적 자체가 그 전에 이제 장비 공급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이번 분기에 반영을 좀 하면서 중국 향거 수출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분기에는 뭐 3분기에 이제 좀 매출이 실제로 좀 더 많이 잡힌 구석이 있어가지고 아마 4분기에 이제 조금 지연될 인식될 것을 3분기에 좀 땡겨다가 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설 투자를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HBM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거시 구닥다리 그러니까 구식 반도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레거시 반도체 쪽에다가 막 집중을 하고 자시고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끼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상 주가들이 좀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낙폭과대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 반등 외에는 크게 모멘텀이 없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객사 프리미엄 제품군 생산을 위한 선당 공정 장비에 특화된 만큼 계속해서 장비 업종 내 이제 아웃퍼폼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쪽으로 뭔가 조금씩 그 선당 공정 쪽으로 뭘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사실 PCB 업종이었습니다만 이수페타시스 같은 애들도 그 수혜를 이제 AI 갈 때 이제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 당시에 이제 제가 또 추천한 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뭘 했냐면 추천할 때 보면 유리기판 관련한 공정 요런 것도 이제 좀 앞선 기술력으로 뭘 그때 개발을 좀 했었어요. 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반도체 쪽이었는데 반도체가 2000년 초중반 가면서 이제 시들해지니까 LCD 쪽, LCD가 그때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 LED, 그 다음에 이제 또 2006, 7년 이후로 가면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동양제철화학, 지금 OCI라는 회사인데, 그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또 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막 그거
곳을 그쯤 해가지고 이제 태양광 쪽에 또 진출해가지고 이 라인이 말이죠. 반도체 라인이 그 기술력이 있으면은 그쪽에는 쉽게 좀 진출이 됩니다. 그런 사유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이게 HBM은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기술력이 요구되는 그런 대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그 굵직한 세계적인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그렇게 통과를 못해가지고 빌빌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좀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인데,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쨌든 그 HBM 쪽으로 해서 뭔가 좀 돌파구를 추가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구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 그 매출액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 정도 아까 증가됐다라는 것을 달리 얘기해 보면 주가 상승 여력이 원래 시장 기대했던 것보다 20% 정도는 더 있겠구나, 이런 구석을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 시작을 했다라고 봤을 때 그렇잖아요. 지금 연알이 지금 이제 밀렸다가 이 경계감에 의해서 밀린 부분이니까 대략 10% 가량 상승을 했고, 여기도 이제 종가가 비슷하니까 전일의 상승폭을 보면은 5% 정도 상승을 했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뭐 대략 얼추 이렇게 봤을 때 추가적으로 7에서 10% 정도는 일단은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전일에 이제 그 주가가 상승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외국인 투자들이 버티다가 쇼 커버링성, 뭐 쇼 스퀴즈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이런 쇼 스퀴즈라고 봐야 되겠죠. 쇼 스퀴즈하고 쇼 커버링은 뭐냐면 쇼 커버링은 이제 공매도 쳐놓은 것을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이 정도 되면 해가지고 이제 커버링 들어오는 것이고요. 즉 매수를 하면은 이제 그 매도를 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차익 실현이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쇼 스퀴즈라는 것은 애들이 이제 공매도 쳐놨어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이것 봐라, 이거 뭐 주가 자꾸 올라가 버리니까 평단가 이거 이제 오히려 손해가 나버릴 수가 있잖아요. 주가 올라 버리니까.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기를 바라고 이제 매도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공매도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올라가고 지들 매도 단가 위로 이제 주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건 이제 지들이 손절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쇼스퀴즈라고 좀 쉽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마 이제 그저께죠. 이게 금요일 날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그 매수세가 확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37에 20일이죠. 37에 20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략 뭐 2,000원 정도 상승을 한다 하면은 33,000원, 34,000원, 그죠? 34,700원, 35,000원이 나와. 그러면 이제 그 위에니까 이제 대략 요 35,000원 살짝 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고 이제 아까 이제 22%, 한 10% 정도 상승을 잡아보면은 한 3,000원 정도,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요 자리, 요렇게도 가겠네요. 여하튼, 주가 상태로는, 이렇게 이제 쭉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하락을 해서, 이제 눌렀다가 실적이 좋아져서 이제 상승을 하면은, 지금 요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요 자리가, 지금, 쭉쭉 올라오면서 이제 갭을 메꾼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갭을 이제 메꿨어요. 메꿨는데,
메꿨으면 이제 주가가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윗꼬리를 달아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메꾸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 갭 메꾸는 자리까지 항상 요런 이제 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급 나간 다음에 이제 갭이 동반해갖고 하락하던 주가가 갭을 동반하게 돼서 갭 하락 양봉이 나오면 그 갭을 메꾸는 경향이 강합니다. 갭 하락 음봉은요, 그 자리까지 그 못 오는 경우, 갭을 메꾸지를 못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못 메꾸고 이제 비리비리 갭 하락 양봉 그 자리까지 메꾸는 경향이 좀 강하다. 요것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주가상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는 이제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매물이 첩첩삼중으로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그 주가 형태로 봤을 때는 요 이제 실적이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의 흐름이 그다지 또 나쁘지 않아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 가지고 한번 다 지우고 한번 봅시다. 바로 이제 요런 자리가 되겠죠. 어쨌든 뭐 매물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35,000원짜리 그죠? 35,000원짜리 위로 이제 매물이 많은 거라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보면 이걸 지탱했다가 여기서 꼬으로 자빠지기 시작한 자리가 35,000원짜리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 패턴이 완성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가 될 겁니다. 요 고가.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실적을 3분기에 조금 땡겨다가 좀 반영된 그런 구석이 좀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뭐 예상치를 또 크게 뛰어넘거나 자시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 일단은 잘 팔고 나오는 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그 아까 그 최소한도의 어떤 가격 상승력 20에서 22% 감안하면 영업이익 그 서프라이즈한 구석 그러면 35,000원까지는 일단은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 35,000원을 돌파를 하면 그 매물은 좀 있습니다만은 이 패턴이 완성되는 자리 결국에는 이제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최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자리 보면은 이제 38,000원 내외 뭐 요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반드시 지금 거래량이 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상승을 해 나가려면 그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가야 돼요. 거래량이 비실하거나 가다가 좀 주춤하다 그러면 이 종목이 그전에도 이제 제가 그 추천하면서 보니까 허무하게 좀 주가가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 이게 그렇게 되면은 좀 이게 주가가 다시 좀 밀려 내려가가지고 또 35,000원도 깨면서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일단 매도 준비를 좀 해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35,000원까지는 일단 올라올 거로 보고 있다. 근데 이제 35,000원 돌파가 되면 요 38,000원짜리까지 굳이 안 오더라도 지금 요런 자리 그러니까 37,000원에서 요 자리부터 또 경계심을 가지면서 38,000원 내외 여기까지 한 번 더 그건 그 사실은 이제 좀 그런 감각적인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종목도 봐야 되지만 다른 반도체주도 반도체 장비도 같이 좀 잘 움직이는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됩니다. 그냥 이 종목만 딱 보고 있는데 가다가 좀 비실비실해. 근데 뭐 다른 종목들은 차익 물량이 확 나와버려요. 다른 그 반도체 장비주는 뭐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이게 가면서 이제 얘가 선발주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을 텐데 또 실적만 한 게 없거든요. 살아 있을 텐데 다른 그 반도체 장비 업종의 흐름도 좀 같이 목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고 뭐 최종적으로는 요런 V자 완성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은 되거든요. 판단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벌써 이제 이격이 조금씩 벌어져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다가 이제 요렇게 가긴 가다가 이제 이렇게 쥐어 터져 버리는 거 거래 터지면서 요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천재투자TV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준 구석.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실적 나오는 그 시점에서 즉각 매수 사인을 내서 뭐 이 방송을 다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구독 좋아요를 좀 해주시면은 또 주가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리뷰가 또 언제든 나갈 수 있죠. 저만이 아니라 천재투자TV에는 또 다른 분들도 또 리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주성 엔지니어링 내지는 또 다른, 분명히 주성 엔지니어링도 포함될 수 있지만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반도체 장비 중 하면서 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 체크를 하시란 말입니다. 이 거래소 코스닥 종목들이 종목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보시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면은 조금 안 됐죠. 오르고 채팅 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오르고 채팅 앱은 우리가 이제 앱이라는 게 이제 어플을 얘기하는데,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이제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쳐보세요. 오르고라고 쳐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이라는 게 나오는데, 바로 그놈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24명의 제야 최고수인데, 이 증권사에서 또 있었던 분들도 몇 명 또 계십니다. 이 전문가들이 장중에 실시간 무료 리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거든요. 유튜브 듣는 분들은 꼭 유튜브만 듣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수익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그냥 궁금하고 주가가 또 그게 또 여기서 들었어. 이 사람 말을 들었어. 근데 또 장중의 흐름이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호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변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 자체에 또 영향도 받을 수 있거든. 시장 자체가 이제 또 분위기가 험해지거나 그러면 또 빠져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 이제 장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게 리딩을 개인 투자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또 방송을 시청하고 하시는 것인데, 그걸 개인 투자들이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 아주 뭐 강력한 상승장 같으면은 그냥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연 개인 투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장중 실시간 무료 리딩하라는 오르고 채팅 앱 여러분들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꼭 공개 채팅방에 입장하시고, 거기에는 또 저를 비롯해서 천재투자 운영진 전문가들이 또 천재투자 무료 종목 추천방도 만들어 놨습니다. 오르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공개 채팅방에 들어와 보시면 거의 무료입니다. 최소한 30% 이상 급등할 만한 종목들만 골라가지고 추천합니다. 물론 시장에 따라서는 30% 이상 더블 이렇게 갈 만한 종목을 추천하지만, 시장이 시원치 않으면 10몇 프로 가다가 이제 꼬로 자빠져 버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중 리딩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르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